당시 50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당시 50 청문회 당시에 그 장영자 이철이, 당시 이철이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에는 사방이라 불렀죠. 지금은 수용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순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범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국사범입니다. 국가에 피해를 끼쳤고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관여가 1%도 안 된다고 뻔뻔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할 황영철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 청문회의 현장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가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나기 위해서 이게 더 이상 이 내용에는 건강상 등등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을 직접 확인하면 거짓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실장을 통해서 이따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표 몇 명이,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꼭 여기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부터 뉴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참담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에 어떤 이 청문회에 관련된 권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까지, 구치소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순실. 저는 실은 아까 들어서면서 교정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방 하나 주라. 옆에서 통방하면서 끝끝내 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 여사동이라 남사동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김기춘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본인의 장모되는 김장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연설문 작성을 일시적으로 도와줬던 오랜 지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우리는 최순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진짜 모르는지, 다 같이 모르기로 말을 맞췄는지 특검에서 밝힐 일이지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최순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 증언 감정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조사에 최순실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합니다. 국민과 국정농단 세력 간에 한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 최순실과 국조위원들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농단 세력과 잠깐 정리할게요.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물러난다면 국조위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년 만에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이가 나올 때까지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지금 감방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제 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대표부에게 제안을 해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29일 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최순실은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출석 사유사가 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의 입으로 직접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듣고 싶어 합니다. 최순실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인 박근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통령 취임 후에 최순실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이 최순실이라는 분은 반드시 만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에게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우병우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병우 증인이 나타난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 이 우병우 증인의 장인 이상달 씨가 최태민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최태민 씨 그 우병우 증인의 장모 김장자 여사가 당시에 그 이상달 장인과 최태민 목사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새마음 구국봉사단원이었다. 거기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는 그 구국봉사단이었다는 그러한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특검팀에 얘기해서 이거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삼성에 이 국조를 하면서 이 브룩하우스라는 그 독일의 로펌과 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던진 적이 있는데 삼성 측으로부터 자기네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에 이 최순실을 대리한 박성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프레시필드 브루크하우스와 이 로펌과 계약한 계약서를 제가 이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 뒷장에 보면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개명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계약서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박성관이라는 변호사를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박성관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 간의 그 삼각관계의 고리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 프레시필드 바크하우스라는 로펌을 통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검에 요청합니다. 저희들 국조특위위원들이 느끼는 이 모멸감은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모멸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증인이 끝내는 이곳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도 나갔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도 나갔고 그리고 특검 사무실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곳 청문회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오제이 심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요. 그 오제이 심슨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법정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순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최순실의 태도를 보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국정농단 사건에 억울함이 있다면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 눈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소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은 본 의원이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 내의 사조직인 알자회와 관련돼서 추명호 현재 퇴직 대기 상태인 추명호 8국장의 우병우와의 직간접적인 접촉 또는 직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위원회 의결로서 요구합니다.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방실을 국정조사의 장소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일부 지금 일각에서 이게 보안 업무 규정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 1항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수용시설 방문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형집행 및 수용 처우에 관한 법률 구조를 보면 판검사는 상시 수용시설에 대한 시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수용시설 현장에 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타 법과의 균형의 관점에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들이 방실에 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는 법조항의 신설, 그 다음에 이영선, 윤전추와 같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또 동행명령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 위원회가 지금 1월 15일로 1차 60일 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윤곽을 잡아야 될지 연장 여부 가부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밤을 같습니다. 세워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때로는 평정심을 잃을 만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미움도 커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여당의 초선 의원이지만 역사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그래서 똑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반드시 밝혀서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 청문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순실의 국정 관여가 1%도 안 된다고 뻔뻔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개혁보수 말했다고 신당에 참여할 황영철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 청문회의 현장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가 안아주라. 옆에서 통방하면서 끝끝내 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 여사동이라 남사동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김기춘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본인의 장모되는 김장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연설문 작성을 일시적으로 도와줬던 오랜 지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50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당시 50 청문회 당시에 그 장영자 이철이 당시 이철이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각각 국회 결의로 그 당시에는 사방이라 불렀죠. 지금은 수용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순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범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국사범입니다. 국가에 피해를 끼쳤고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불출소 사유서를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나기 위해서 이게 더 이상 이 내용에는 건강상 등등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을 직접 확인하면 거짓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실장을 통해서 이따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표 몇 명이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꼭 여기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부터 뉴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참담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에 어떤 이 청문회에 관련된 권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까지 구치소까지 왔는데 대통령 위에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순실. 저는 실은 아까 들어서면서 교정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